간담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서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엄동설한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 미래교육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 자리에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인천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시면서 교육 현실을 생생히 체험하시고 그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5분의 교육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또 이분들은 올해 인천시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시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진수 인천시 교육감 전 권한대행님 와주셨습니다. 김덕희 인천재능대학교 경영과 교수님, 이배영 성산휴호대학원대학교 초빙 교수님, 최계훈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인천대 도시과학대 전 학장님, 끝으로 허훈 하이테코 전 교장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5분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천 미래교육연대가 주최하는 인천시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초청 제1차 정책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인천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전문가에게 듣는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천 미래교육연대에서는 앞으로 이런 정책 간담회를 3회 이상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입후보 예정자 전문가 여러분들께 당부할 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 발언 시간을 철저하게 좀 잘 지켜주시고요. 발언 시간을 넘게 되면 사회자가 직권에 의해서 강제 종료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언행은 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의견을 듣는 순서는 후보자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텐데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되 다음 질문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 분부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두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모두 발언의 내용은 특별한 주제는 따로 없는데요. 평소에 우리 입후보 예정자들께서 해오신 교육 전반 또는 인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을 드리게 되겠고요. 먼저 권진수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그런 생활이 되시길 바라고요. 특히 학생들은 튼튼한 몸, 건강한 마음, 그리고 공부까지 잘하는 그런 학생이 되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꼭 교육과 연계지어서 보고는 하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들을 걱정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터에 연일 터지는 대형 사고, 각종 범죄, 그리고 폐륜, 막말, 학교폭력, 그리고 공부 때문에 지쳐서 고생하는 학생들,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국가가 아닙니까?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고 10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선진국이 멀지 않은 목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스스로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는 조금 이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그 힘든 현상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회 현상을 야기한 것,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엔 교육이 전 가장 크다고 보고, 그래서 그 해결책도 교육으로부터 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 현실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학력 전국 최하위권을 거의 20년 동안 지키고 있는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이어서 발생한 최고 수장 교육감들의 비리로 인한 수감,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안타깝지요. 그 뒤를 이어받은 현재 교육감 체제도 자기가 낸 시험지로, 시험 문제로 시험을 치러서 교장이 되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은 다 아신 바일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1분 남았습니다. 곧 이어서 교육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 문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적인 단일화보다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단일화이고, 이길 수 있는 단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교육연대 중심으로 간담회, 어떤 발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쪽 사람의 대표를 교육감으로 뽑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실력도 늘고 따라 인천의 명예도 향상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진수 예정자님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희 예정자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우리 권 선생님께서 그 포괄적으로 교육 또 사회 현황 등등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강론적 입장에서 제 경험과 철학을 잠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교육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관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의 시대는 이제 평생교육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또 직장을 찾아야 되고, 그 직장에서도 이제 산업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 쓴 게 91년도에 산업교육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 근무를 하면서 사내 강사가 되니 직원들의 그 실무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년간 많은 기업들을 이제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배웠으면은 상당히 좋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교육 그러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직장을 취업을 하면 회사에선 교육을 다시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낭비인데, 물론 기업 경쟁력 저하, 그것이 국가 경쟁력 저하되는 거는 말할 나위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쭉 산업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들은 대학에서 필히 이걸 실무적으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 요즘 추세가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맞춤식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대기업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걸 이제 느꼈죠. 그럼 이제 대학생을 지금 지도를 하다 보니까 대학 강단에 제가 쓴 거는 한 18년 정도 되는데요. 대학생들 교육을 대학에서 지금 잡아가지고는 한계가 또 노출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 보면 이걸 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이런 부분을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실기가 된 거죠. 그렇다고 이걸 또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역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교육 현장에서 성인교육을 한 거죠, 말하자면. 산업체 임직원들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을 지도하다 보니까 대학에서의 한계점은 이런 부분들은 중등교육에서 타치를 해줬으면 효율적이었겠구나. 그래서 역순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인천교육의 해결 방안, 즉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순리적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 학습으로 연계가 돼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평생 교육의 장을 이들이 또 주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결국 이것이 지역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안상수 시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시의회 교육분과위원을 하면서 교육청을 관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 행정도 직접 제가 체험을 했고요. 물론 이제 예산심의라든지 승인, 행정사무감사 그러한 여타의 활동 등을 통해서 직접 제가 체험을 했죠. 그리고 또 학교 강단에 쓰면서 교육청의 행정과 학교에서 빚어지는 행정과 학생들과의 접점에서의 교육의 효과 그리고 1분 방향성 남았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공유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덕희 예정자님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배영 예정자님 부탁드립니다. 역시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이배영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겨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가 놓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죠? 김장. 네, 김장이라고 그러죠. 초등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시대에 맞춰서 너무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격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젊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시스템, 모든 것들이 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교육감 시대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우리 인천 교육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인천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지하는 사람이 웬 교육?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 경력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13년 8개월 동안 인천시 교육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인천국제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했고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를 거쳐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4년부터 전임교수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초빙교수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에 대해서 현장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직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다양한 현상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천 교육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현직 교육감이 전체 시도교육감 그 만족도 부분에서
재선 시에 이 사람의 지지율을 조사했을 때 거의 꼴등에 가깝습니다. 14.4%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2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교육감 시대였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학생과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교육감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개인별 커리큘럼을 다 조절하는 정말 세밀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이 전반적으로 빨리 학교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고3들 컨설팅할 때, 진로 컨설팅할 때 강남 가서 돈 많이 내고 또 고2 때부터 막 돈 많이 쏟아부으면서 서울로 찾아갑니다. 저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진로 컨설팅을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사를 전문적으로 배치해서 서울에 가는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무상으로 진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진로 컨설팅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신교육복지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가정 만족도는 증가했지만 학교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과 복지가 결합되는 신교육복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전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서 신교육복 시대를 열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홈스쿨링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학교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학교를 보내기 힘들어하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홈스쿨링 센터를 신설을 해서 그에 대한 대처를 맞는 시대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에게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과연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 1분 남았습니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말 교원들에게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정말 교사로서의 자부심,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교육은 교원들에게 집중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인천 부모교육연구원을 설립해서 0세부터 부모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부활해야 학교 현장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교육이 피폐된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인천교육의 앞날에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배영 예정자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최계훈 예정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최계훈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교육 너무 참담합니다. 각종 시험, 교육감 평가 치하입니다. 게다가 인천시 교육청 교장 공모제 관련해 가지고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천교육 고인물처럼 정체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 허황된 구호만 난무했을 뿐 학교 현장이나 인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성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걸핏하면 예산, 인원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탁상머리 수준에 있는 인천교육 과감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절에 고질적인 부패와 이념의 사슬을 과감히 끊고 뼈저린 반성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전국 꼴찌 교육을 1등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인천에서도 대학 수능 만점자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군 배정 반드시 손질해서 신도시 학생들이 다른 곳에 가서 정말 담임으로서 등하교에 많은 시간 버리는 거 이제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참다한 인천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았던 과감한 혁신,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위한 특화 정책,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정책입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성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사지선당형의
어떤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진취적인 그런 학생입니다. 우수한 학생을 위한 진취적인 특화 정책을 통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예능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다방면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인천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을 가진 학생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국가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공교육 활성화한다고 외쳐왔습니다. 이제 아무리 공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도 학부모님, 학생 믿지 않습니다. 왜 늑대가 나타냈던 이솝우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공교육 확실하게 바뀌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시민들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꼴찌 인천교육이 으뜸 인천교육으로 바뀌겠다는 확신을 시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인천교육청을 낙후된 원도심으로 확대 이전하고 수요자 중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맞춤형 교육의 촌병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함께 학생들을 길러내는 선진형 그러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교육으로 혁신하고 원도심을 가진 구군의 초현대적인 교육 맞춤형 컴플렉스를 하나씩 설치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유치하고 학생들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선진형 방과후 교육을 학생 개개인이 맞춤형 진료들을 충분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원도심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천시청도 1분 인천교육청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인천교육을 원도심으로 하면 인천시청도 제대로 된 행정 중심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과는 달리 신도심, 늘어난 학생 문제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설 문제, 교실의 증설 문제 즉시 해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인천의 교육을 책임자는 책임자가 학교 신설이라든지 또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학교를 제때에 학교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AI 시대는 디지털 혁신 교육이라든지 또 창의 융합 교육 이런 것들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선진화된 그런 교육을 우리 인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계훈 예정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발언 끝으로 허훈 예정자님 부탁드립니다. 역시 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하이텍고등학교 운봉공고 교장으로 정년을 퇴임한 허훈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교육 미래연대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에도 화상회의,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곁에 급격히 다가왔습니다. 교육의 부재와 교육의 어려움을 느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입시 중심의 교육과 획일적인 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바뀐 교육 환경은 과거의 교육 체제를 뛰어넘어서 혁신을 넘어 이제 혁명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의 틀에서 벗어나서 애들의 상상의 공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교실화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도전이 그러한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중심을 두고 모두 교육 관계자가 힘을 합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학교 교육에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현 교육 현장은 지금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교육은 간 곳이 없고
교권은 실추되어 있고 교원가족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교육 현장은 정치적인 논리가 뒤덮고 있고 인성교육은 실종되고 학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교육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마치 우리 인천교육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난파선과 같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인천교육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마저도 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 하에서 애들의 교육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현장에서 진정 풍부한 경험과 청렴하고 깨끗하고 교육 철학이 있고 현장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로 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천교육,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 현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인천교육을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진정한 인재 육성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또 교육과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발전이 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훈 예정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토론이 아니라 간담회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 현상과 연계해서 교육 현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교육 행정, 또 교육 복지, 또 학생 특화,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교육 혁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교육 전문가답게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양하게 인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으로 간담회 잘 꾸며지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게 되겠는데요. 인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 드리게 되는데 3분이 짧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30초가 남았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주최 측에서는 특히 학업 성취도 평가 중단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 또 교장 공모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특별히 교장 공모제 문제점과 더불어서 전교조에 대한 입장도 함께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덕희 예정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3분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학습 효과가 천차만별할 텐데 이걸 획일적으로 그냥 관찰 평가로 관리 안 되는 거는 교육 효과보다는 이게 교육을 했다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둔 거죠. 물론 이제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그러한 반대 의견에 의해서 이 지필 평가가 중단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찰 평가만 가지고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근데 학급별로 뜻이 있는 분들은 단원 평가를 공공연하게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선 교사들의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이제 접했고요. 그래서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 지금 더욱이 글로벌 경쟁사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경쟁 의식을 부추긴다는 것을 그걸 반대적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등교육을 졸업하면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그 직장에서 글로벌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 경쟁 의식이 없이 공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산업교육을 할 때도 반드시 교육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인사국가에 반영을 하고
교육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교육과 업무의 통합 시대인데 이거를 초기에 10대 때 어린 학생들한테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위배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교장 공모제도 같이 합니까? 네. 네, 교장 공모제는 뭐 지금 제가 사실 뭐 모두 발언도 그렇고 지금도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수십 년 한 거를 제가 한번 철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토론 시간도 아니고 해서요. 교장 공모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잠시 유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는 좋았죠. 교사와 학부모가 우리가 원하는 교장을 선출해서 교장이 발령으로 왔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임명한 교장들이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보훈 인사가 되고 좌편향 인사들이 독점을 하다시피 했고 면접 문제가 더 유출이 돼서 뭐 다 아시는 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은 이게 잘 살리지 못하니까 잠시 유보 또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덕희 예정자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전교조에 대한 입장도 함께 아울러서 다른 분들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배영 예정자님 역시 3분입니다. 네, 인천교육의 문제점 두 가지 지금 말씀 학업성 지도 평가 중단. 저는 사실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학업성 지도 평가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부터 학업성 지도 평가가 좀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서열화를 위한 학업성 지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라. 이게 상대방에 대한 경쟁에 의한 평가 제도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얼만큼 성장을 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평가 시스템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전체 학력이 신장돼야 됩니다. 우리 인천은요, 상위층과 하위층, 특히 하위층이 좀 많죠. 예, 정말 제주는 중상위권층이 이 평가가 높아요.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중상위권층이 많아지는 교육 풍토가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결국 자율 속도형 커리큘럼 방안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결국 선생님이 어떤 진도를 나가더라도 아이들도 자기가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육 현장, 교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벤저민 블룸이 우리 고정 속도형 그룹보다는 자율 속도형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 현장이 몇 배도 학습 효과가 있었고, 기다려주면 기다려줄수록 아이들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6주 정도 지난 뒤에 실제 교육평가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다 이해하는 속도가 90%가 이해를 하더라. 결국 10%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위 10%의 아이들만 이해시키고 넘어가고 속도에 치우쳐서 너무 빠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 속도형 커리큘럼제를 도입을 하고 교실 안에서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어떤 아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좀 개혁적인 교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제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장 공모제, 저는 축소해서 진행하되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요, 이 교장 공모제가 악용이 돼서 전교조 출신들의 비율이 인천이 무려 84.6%였습니다. 한 특정 노조에서 86%나 되는 30초 남았습니다. 예, 이런 어떤 교장 공모제라고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한 사회죠. 그래서 정말 공정성을 가해서 개방적이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면 학교에 와서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러나 좀 축소해서 기존의 승진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감한 개방성도 필요하다. 축소하되 공정한 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최계훈 예정자님 부탁드립니다. 역시 3분입니다. 인천의 기초협력조화 아주 심각합니다. 201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국어라든지 수학 1, 수학 2, 이 대입에 평가한 것을 보면 7개 광역시에서 2개는 꼴찌, 그리고 하나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인천형 학업 평가를 도입을 제안합니다. 평가는 옛날처럼 어떤 줄 세우기가 아닌 종합적인 어떤 진단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지역별로 학교별 어떤 비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평가 결과는 오로지 학생들이 수준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학습 계획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를 다 마친 이후에는 현재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해서 학생들을 도움해 주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도입 이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 출신 편향, 전교조겠죠.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인천의 경우 2020년에 보면 8명의 무자격 공모 교장 중에서 7명이 그 단체, 특정 단체 출신의 지부장이라든지 또는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의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장 공문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명한 선정 과정, 공정한 선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사비리나 청렴 등에 위반하는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천해야 합니다. 인사비리, 청렴 위반 이건 무관용이 원칙입니다. 둘째로는 왜 간부나 지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면 평가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에 면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10여 년 등의 기간들을 충분하게 받아서 평가에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과학 활용해야 합니다. AI를 이용한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냥 정량적인, 정성적인 이런 평가가 아니라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올바른 분이, 정말 우수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계훈 예정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들 이 구체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허훈 예정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점은 제일 먼저 애들을 가리키고 학기별로 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죠.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등교가 오랫동안 정지되니까 학습 부진한 학생이 양상되고 학력이 저하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학력의 증진 방향은 무엇이냐? 첫 번째, 교사가 교권이 무너졌어요. 현장에서. 애들을 통제하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사의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사들에게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생기면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권이 바로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을 장려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세 번째는 학습 부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학생에게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철저한 1:1 멘토맨식 학습 지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원들이 잡무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교원들이 잡무를 경감시켜서 인성교육에 집념하고 교수 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에 가시면은 문제아들이 교권에 도전하고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는 격리 조치해주고 등교 정지하고 그 다음에 접근 금지 명령도 발령해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민사상, 형사상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징계가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맡겨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사상, 형사상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확실한 학생들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만이 왕따도 없어지고 그러한 폭력적인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문제입니다. 동아리 활동 문제에 대해서 교수 학습과 관계없는 초콜릿 만들기, 과자 만들기, 당나귀 타기 이런 체험 학습을 애들에게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교수 학습과 관계 있는 영어 회화반, 연극반, 문해 창작반
교내 신문 제작이라거나 교내 학교 활동도 차라리 문학의 밤, 영어회화 경연대, 수학 경연대, 예를 들어서 영어 암기대, 사생교회 연극 발표, 정보사냥대 이러한 학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0초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25년 이상 교사 경력을 해야만이 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15년 되고 공모제에 의해서 교장이 경력이 되면은 교장 경력이 맡겨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단에서 절대로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교직 사회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된 교사가 벼랑간에 교장이 돼서 교육 현장에서 리더십을 마무리 발휘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다 됐어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교장 마지막 공모제에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 다른 말씀만. 네, 괜찮아요. 교장 공모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나중에는 그 피해가 모두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교장 공모제는 축소해야 되고 제재해야 되고 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저명하신 교육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꾸 시간 얼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네, 네. 이게 공정하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고 또 전체적인 시간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널리 해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진수 예정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3분입니다. 네, 인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역시 저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꼴찌 탈피가 급선무입니다. 솔직히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시급해야 할 것은 꼴찌 탈피다. 탈피다. 학력 향상이다. 제가 2011년부터 고향에 내려가서 사립고등학교 하나를 경영을 했었는데요. 그 학교를 수능 성적 전국 일반고 4등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하고 축구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성적 향상상이라는 것을 창안해서 상을 주었습니다. 이 성적 향상상은 1, 2, 3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성적이었는데 얼마가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을 제정을 하면 꼴찌에게도 수상의 기회가 있게 되고 이것이 공부 성적 낮은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인천에도 그런 것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고요. 특목고 저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등질 집단의 교육 효과 향상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교과, 전 선생님 교과 교실제가 필요합니다. 대학처럼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자기 방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방에서 수업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가령 수업 같으면 수학 냄새가 펄펄펄펄 나고요. 지금도 음악 미술 들어가면 다 음악 미술 냄새가 펄펄펄 나지 않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 시급하고요. 교장 공모제 저는 외부형은 잘 관리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부형은 이것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정도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교조에 대한 생각, 시간이 다 이거 뭐-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진수 예정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시행이 필요는 하되 또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인천형 학업 평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이 교장 공모제 관련해서는 특정 집단에 쏠려 있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고, 또 전면적인 개선, 또 부분 개선을 여러 전문가들께서 각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자주 보는 학교 폭력 문제, 어느 예정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쟁 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 문제, 이런 그 인성 교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학교 현장에서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 지위가 또 추락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입니다. 이번에는 이배영 예정자님께 기회를 먼저 드립니다. 3분입니다. 네, 저희가 인성교육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죠. 근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인성교육입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저는 이제 부모교육 또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초중고에서 이 인성교육만으로 우리의 인성교육 체계가 확립될까?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학교 황폐화 됐는데 과연 가능할까? 저는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인성교육은 결국은 부모 인성교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느냐, 그리고 선생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소송에 걸려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교육청에서 연간 수당으로만 지급되는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이게 예방이 아니라 방지에 급급한 우리 인성교육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인천 부모교육연구원을 설립해서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결국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보육교육 통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넓은 테두리 안에 보육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지금은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관부서도 달라요. 교육은 0세부터, 평생교육은 0세부터입니다. 왜 이 앞 0세에서 6세 사이의 교육은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 그래서 부모 인성교육을 집중으로 해야 되고,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모든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아동학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부모 인성교육에 대한, 그리고 가정교육 부활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인성교육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권 강화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결국 학교 현장은 교사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와 선생님을 존중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저는 심리에 관한 교육 의무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에 대한 교육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결국은 전반적인 체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도 해야 되지만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학부모, 교사, 골고루 인성교육 토대를 만들어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인천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배영 예정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최계훈 예정자님,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인천 교육 현장에는 인성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22년에 인천광역시 교육계획을 살펴보니까 인성, 사회성 함양 지원해 보니까 대개 학교 폭력 예방교육, 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폭력 대책위원회, 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 모든 게 결과, 폭력에 대한 대책 외에는 없습니다. 인성교육이 뭡니까? 인성교육 상호 공감 또는 배려, 협력, 신뢰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인성교육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민성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감성 역량, 그리고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창의성 역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성교육 학생에게만 하는 이것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모님과 교사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교육 조례를 제정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라든지 학급별로 부모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사연수 그리고 학부모 인성교육연수, 원격 학생 인성교육 연수과정을 개성해서 연중 상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에는 신규 임용교사 연수, 복지교사라든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라든지 교감 연수라든지 교장선생님 연수 이런 거에서 정말 이런상 교육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서 교사와 학부모가 일관된 인성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정말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 또 사회에서 바라보는 것 다 다릅니다. 정말 한 사람은 A 방향으로, 한 사람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별로 신학기에 나오는 인성교육 종합개혁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30초 학부모님,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들, 그리고 학생 운영위원 대표들 같이 모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사람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체제로 해서 우리 미래 세대, 밝은 세대로 정말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계훈 예정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허훈 예정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자선단체에서 현금, 의복 등을 갖다가 기부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는 세금 공제도 해주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서 입학에 특혜도 주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하고 또 베푸는 정신,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갖다 심어주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아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왕년에는 옛날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심각해져 가지고 히피, 성문화 내지는 폭력, 기타 마약 등이 사회에 만연돼서 사회 골칫덩어리로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성인들과 교육자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고 학생들에게 가정, 사회, 학교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인성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립심, 충실함, 존경심, 인내심, 보살핌, 협동심, 신뢰, 책임감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고 또 예의범절, 정직, 용기도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인성교육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사람에게 제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대학에서는 남을 돕고 봉사가 생활화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도 좋은 점은 장기기증, 헌혈, 아프리카 울파기 돕기, 독거노인 장애인 돌보기, 불우이 돕기 등 얼마든지 많은 그 인성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것,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예를 들면은 가족과 함께 야영장이나 공원에서 함께 식사하고 캠핑하면서 소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이 넘치고
가족 간의 소통이 되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소통이 잘 되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보다 대학도 잘 가고 또 더군다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또 도덕, 철학, 역사 교육 등을 강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초 남았습니다. 네.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봉사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혼연일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훈 예정자님이셨고요. 계속해서 권진수 예정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성의 그 소극적 의미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제는 자립 내지는 독립.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챙기고 나서야 누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성교육의 내용 속에 봉사다, 인류애다 이런 거대 담론 이전에 자립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성이라든가 인내라든가 투지라든가 또 성실함이라든가 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립에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성공시키려면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양서고등학교에 성적을 올릴 때에 이런 시책을 하나 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전 교사의 윤리교사화였습니다. 전 교사가, 모든 교사가 윤리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많이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한 학기에 1시간. 오늘은 수학이 아니고 이거야 하면서 나름대로의 윤리교육을 합니다. 이걸 아이들 눈에서 볼 때 모든 선생님이 하시는 거지요. 모든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중요한가 보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살 버릇 여기까지 가죠. 저는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성교육지능법이 있는데요. 거기는 거대 담론만 들어있어요. 사랑이나 성실, 인내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고쳐서 현장에 맞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해나가고 아까 우리 이배영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론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학부모 교육과 연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다만 우리 이제 교육청의 역량상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적극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진수 예정자님의 말씀이었고요. 끝으로 김덕희 예정자님 인성교육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중고등학생이라고. 여기가 교실이라고. 근데 교실은 여기보다 이제 절반도 안 되잖아요. 공간도요. 근데 한두 시간 있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운동장에서 하고 싶은 운동을 한 1시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신이 굉장히 안정되겠죠. 짜증나는 거 없어지겠죠. 누구 때리고 싶은 거 사그라들겠죠. 선진국처럼 인성교육의 기본은 저는 제 철학은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일상화. 오후엔 무조건 운동시키는 거예요. 1시간에서 2시간. 이론적으로 이 효과에 대한 운동의 효과가 인성에 발달이 된다는 건 수천 개의 논문이 있는 거고요. 저는 40년 동안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운동을 시킨다. 그러면
또 일선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아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운동을 통해서 집중력과 공부의 효율성은 1시간의 공부가 10시간의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거는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또 체험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인성교육을 하면서 맞물려서 지금 환경마인드,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20년 후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서해안도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생기고,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세계 대기후 재앙의 시대. 코로나도 그것 때문에 다 기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환경 마인드를 불러일으키는 이게 그린 스마트 교육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환경 교육을 통해서 생명 존중이라는 거, 폭력 예방이라는 거, 살상을 금지한다는 거, 이런 걸 같이 맞물리면은 애들이 인성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부모 가정교육하고 연동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단체마다 애미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아버지 학교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 그 중에 일부도 제가 직접 받아봤는데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 뭐 그 당사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학교에서 아무리 잘 운동을 잘 시켜서 심신훈련을 시켜주고 30초 남았습니다. 프레시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걔가 가정 가서 부모한테 보고 듣는 거 그거 보면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가정교육하고 연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덕희 예정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모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또 미취학 아동교육 얘기, 또 교권 강화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인성교육이 전무한 것이 현실인데,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해외 사례도 언급을 해 주셨고,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운동의 효과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들을 각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불균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이 원도심의 인구 유출 그리고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불균형의 심화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교육 환경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에 인천교육청이 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중구와 동구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불균형 문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는 건지 이 후보 예정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계훈 예정자님부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인천 교육 격차 해소 가장 문제는 신도심하고 원도심 간의 교육 격차 문제죠. 이거는 계속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인프라는 신도심에 집중되고 있고요. 또 원도심에서는 정말 학생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일부 이거를 인지하고 또 프로그램도 마련한 것도 있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 대상 학교 선정해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교육 불균형 결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뭘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행정 그리고 관성에만 이끌어온 그런 교육 행정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혁신이 없으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 격차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해법은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구호에만 거친 그런 공교육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혁신적인 방안 제시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의 혁신적인 개선 그리고 둘째는 방과 후에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이른바 에듀핏 컴플렉스 교육 맞춤형 복합센터를 원도심을 가진 9군에 하나씩 설치해서 교육 불균형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맞춤형 센터는 우선 제가 한 3개 정도 테스트 베드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것들이 다른 구군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당 마침 규모도 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규모를 투자해서 시설도 혁신하고 우수 교수 선발 그리고 대우 강화, 대학 교수 활용, 대학원 학생 투입 등을 필요해서 우수 강사진을 마련하고 또 진학 컨설팅 운영 등에 통해서도 원도심 공교육을 반드시 혁신하는 그런 방안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30초 그리고 남았습니다. 신도심에는 여전히 문제는 학교 신설 문제, 또 학교의 증축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육의 신설 부문 왜 국가가 있습니까? 인천의 교육 책임자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짓고요 증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정책과도 맞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신도심의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계훈 예정자님의 고견이었고요. 계속해서 허훈 예정자님 3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신도시로 송도와 청라지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인천의 인구 유입과 이동으로 학교 교육의 균형 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송도 신도시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학교 이전 재배치 통폐합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함부로 구도시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는 지역에서 단순히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의 통폐합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때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의 통합이나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대상학교의 이전이나 선정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청 관계자 내지는 학부모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견 대립이 생기면은 행정의 역할로서 상생의 원리를 작용해서 확실하게 민원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스킬, 기술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학교의 이정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이전된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공원화를 만든다거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원화를 만든다거나 주민들의 복지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대안 없이 무조건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원도심에 잔류되어 있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천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과 투자 심사 기준이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천에 맞지 않는 투자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교육부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인천시와 교육부와 협의해서 적기적소에 이전 및 신설학교의 이전 및 신설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해소, 학생들이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도시 개발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말을 못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이 빨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잘 들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권진수 예정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원도심 학교 살리기일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겠고요. 그럼 학생이 오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숙형 학교입니다. 기숙형 학교를 기숙사를 초현대식으로 짓고, 그리고 기숙사 학교를 경영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겠죠. 그래서 기숙사 신축비 플러스 알파라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포고등학교를 예를 들다면 그 자리라는 차지하는 그 의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다니실 때 그 자리가 차지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 역사적 의미도 살리면서 학교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방식, 이것이 굉장히 쓸모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즉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져서 존치할 거 존치하고 이전할 거 이전하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합의의 내용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돼서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살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도시와 구도시 그걸 다르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령 1대5, 신도시는 1대20, 뭐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그 학교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을 유인하는 유인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면 저는 해법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믿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희 예정자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 대답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하시면은 아주 비전을 제시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교육행정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정하고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무적 판단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교육 자체지만. 왜냐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저녁 때 그 친구 중에 교장 하다가 지금 이제 교장이 연한이 있으니까 평교사로 하는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야, 재물포고등학교 어떻게 생각하냐 했어요. 근데 사회자님이 오늘 재구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저녁 때 어제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제 동료 교수 교육 쪽에 해박한 수능 출제위원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재물포고등학교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례로 나왔으니까요. 그 학생들 굉장히 통학하기 힘들어요. 그 원치 않아 학군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그 통학거리가 1시간 막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민원이나 그 수요자인 학생들 관점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이전이 또 용이치가 않고요. 지금 그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시 행정 차원에서 봤을 때도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신도시에 세수가 많으니 그 세수를 가지고 구도심에 투입해주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또 상대적 민원이 나오죠. 신도시 주민들은 왜 우리가 얻은 세금을 거기 갖다 쓰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시행정하고 맞물리면서 교육행정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면 재물포고등학교와 같은 언도심에 있는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단의 문제가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학교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이용자인 학생,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고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겠느냐. 앞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이런 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전환해야 되는 거 30초 아니겠습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고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사회적으로 공동화 낙후되고 이런 것도 시행정하고 조화롭게 해서 이 정무적인 또 지원과 감각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단독적으로 가서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네. 자, 말씀 감사합니다. 김덕희 예정자님이셨고요. 끝으로 이배영 예정자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네, 네 분의 훌륭하신 우리 교육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요약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니 우리 조금 아까 김덕희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을 잘 뽑으면 됩니다. 네, 이게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원도심, 구도심, 균형 발전 시장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예, 결국은 시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구도심에 투자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구도심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균형 발전, 공정사회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다 나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감이 원도심과 구도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구도심에는 점점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왜 과학고나 예술고나 특성화, 우수 특성화교가 꼭 송도나 뭐 청라에만 있어야 되는가. 중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예. 과학고, 예술고 들어올 수 있죠. 예. 과감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학교 부지를 예술고나 뭐 과학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 있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찾아봐서 가장 정말 시민들이 그리고 그 지역 주민 할당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뽑을 수 있도록 학교장한테 재량을 주어서 그 지역 주민 사람들 더 구도심 아이들이 더 많이 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균형 발전은 이 거주지는 기생충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은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공 서비스 이용 기여하고 사회 서비스 혜택의 근거가 돼요. 사는 곳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는 곳이 불평등한 사회가 된 거죠. 지금은. 결국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계급 격차,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교육감이 연대해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지 이게 교육감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요 줌 수업할 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30초 남았습니다. 이 환경 자기 집에 보여지는 걸 싫어요. 그러니까 다 꺼놓고 있습니다. 구도심 아이들은. 이것도 교육 불편대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교육감이나 시장이나 함께 협력해서 정말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 작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배영 예정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교육 행정의 문제다. 획기적인 혁신과 공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뭐 예산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원도심 학교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해결 방안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시와의 협의가 사실은 가장 필요하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다. 요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올바른 교육 실천운동본부, 약칭해서 올교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1월 10일에 고승의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가 사퇴를 하고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가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로 선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범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죠. 이에 대한 여러 예정자 여러분들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길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어서 1분씩만 제가 기회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올가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미래연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초청에 응해서 왔을 뿐인데 네, 이 자리에서 올가에 대한 이대영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네, 1분만 더 주시면은 네. 미래연대 측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1분입니다. 사실은 다 1분입니다. 합의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합의가 지금 된 하고 있기 내용인데 때문에 그에 대한 1분만 얘기는 제가 미래연대 측에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서 말씀을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아니, 기회를 왜 다 드려야 그러냐면은 되기 때문에 올가에 대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허훈 예정자님, 제 말씀 제 들어보세요. 말씀 따라 주십시오.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혼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모셔서 미리 협의된 질문에 의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주최 측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되겠고요.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자, 그럼 얘기하시지 이렇게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상관없다고 선거법과 그러시는데요. 제발 좀 말, 상관없으시대요 다. 네, 제가 사회자로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충분히 다 말씀을 못 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 교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각 1분씩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으로 2분씩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되 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언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허훈 예정자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얼굴 붉히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해 주시고요. 제가 수양이 네.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네, 용서해달라는 제가 말씀을 몇 번을 현직에 있을 자, 적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제 말씀. 말을 막지 마시고요. 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도 자, 그럼 되겠습니까? 원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을 2분씩 잠시 후에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고승희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가 사퇴를 하고 이대형 교수가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로 선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범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의 견해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1분씩만 이거는 좀 짧게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허훈 예정자님부터 네, 저는 1분입니다. 올바른 교육 연대에서 4차례 단일화에 참여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적에 교육감 선거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시민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의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로 50%로 선발을 하고 선거인단을 1,000원씩 내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것도 모집이 참여자 후보자들이 모집하고 주최 측에서 모집을 해서 그 인원의 의견을 50% 반영해서 50대 50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육감이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여론조사가 말이 되냐 하고 거기서 불합리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거절을 했고 선거인단 문제도 돈과 연루됐고 그것도 개인이 자기 사람들을 모집해서 의견을 갖다 수렴하는 게 남았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면은 모든 분들이 다 이유를 들어서 탈퇴를 하고 나중에 고승희 후보님도 사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저는 됐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해 범보수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화 후보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올바른 교육에서 추천한 교육감 예비 후보라는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대영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권진수 예정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분입니다. 네, 재작년 11월에 올교실이 탄생했을 때 저는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가 단일화를 이루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운영이 불합리해서 제가 개혁을 요구하다가 잘 안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설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이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자연스럽게 최종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김덕희 예정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정자로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올교실이 생겼을 때, 태동 때부터 제가 쭉 관심 있게만 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제 판단도 섰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교육연대가 생겼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올교실에 관련된 문제는 미래교육연대 집행부 측에서 보수 단일화에 대한 열망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비롯해서 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어차피 그쪽하고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개인 차원에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건 좀 모순이고 차제에 10초 더욱더 집행부에서 가속화해서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덕희 예정자님이셨고요. 이어서 이배영 예정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교실이 지금 단일 후보, 보수 단일 후보라는 명칭 사용은 분명히 선거법의 위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론회를 개최도 안 하고서 뭐 이렇게 언론에 보면 수십 번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진실하지 못하다. 모든 언론이나 모든 것들은 좀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특히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교실이 좀 변화되고 개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미래교육연대와 올교실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념화된 교육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정말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배영 예정자님이셨고요. 끝으로 최계훈 예정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중도 보수 이런 후보란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올바른 교육사랑 운동 실천 본부의 무슨 후보자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세 군데 단체가 이제 단일화를 오는 모임을 같이 하면서 한 분의 중도 보수에 대한 그런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인천에서도 인천 미래교육연대와 올교실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를 만나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같이 모여서 단일화를 해서 인천교육 정말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서 어느 분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또 제가 배울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천교육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면 좋겠고 이대영 후보도 같이 나와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 여러분 2분씩 더 드리면 괜찮으실까요? 허훈 예정자님 괜찮으실까요? 하실 말씀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공정하게 다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세요? 2분씩 기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 다음 순서가 권진수 예정자님이신데 생각을 좀 정리하실 시간 한 30초 드릴까요? 네, 다들 또 생각 정리들 하셔야 네, 되니까. 그럼 제가 그냥 먼저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순서에 이건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이게 너무 민감한 자리라서 공정하게 기회를 드려야 되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선거 토론회를 워낙 제가 사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1초만 더 드려도 큰일 납니다. 네. 오늘은 간담회 자리이기 때문에 좀 웃어가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2분 잘 지켜주실 겁니까? 지키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그럼 2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미래연대가 최근에 설립이 됐죠. 그런데 제가 미래연대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이 1년 반 전부터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죠. 진정으로 미래연대가 보수 단일화를 원하고 인천 교육을 걱정한다면 올바른 교육과 사전에 협의해서 공정한 룰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서 인천 교육 출마자 모든 분들을 모아놓고 단일화라는 데 힘을 합쳐보는 것이 우선인데 올가축과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미래연대가 출범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래연대가 인천 시민들에게 이렇게 급격히 급조가 돼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토론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수 단일화의 분열상이나 내일은 분열된 심화상을 보여준다면 실망을 끼쳐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연대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교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공정한 룰과 공정한 법을 만들어서 보수 단일화에 힘을 합쳐줄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보수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 보수가 아닌 사람이 보수라고 그러고 보수 단일화를 얘기한다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경력을 깨끗하게 인천 시민에게 밝히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정도를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진보를 가장한 중도를 가장해서 보수인 척하고 보수 단일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천 시민을 기만하고 인천 시민에게 실망을 드리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인천 미래교육연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연대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준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진수 예정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아까 월교실 관련해서요. 듣는 바에 따르면은 2월 1일 날 뭐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던데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도 보수는 반드시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일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단일화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단일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후보 등록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법으로 안 막혀 있고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감시와 어떤 그 압력으로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담회 인천교육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런 간담회가 있었던 것,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 멋있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 나가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 있는 겁니까? 그렇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덕희 예정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단일화 되기 전 예비 후보 등록하지 말자는 건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이 간담회 자체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다수결에 의해서 세 분이 찬성이고 제가 반대해서 했는데 간담회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단일화가 우선이지 이렇게 본 겁니다. 사안의 완급과 경륜과 선우를 본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보수 후보 단일화 등을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판단을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행부에서 월교실하고
적극적이고 진솔한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듣기에는 올교실이 있고 미래교육연대 있고 또 제3지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첩첩삼중인데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성은 다 공감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걸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배영 예정자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교육은 이념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수, 진보, 진영 논리에 우리는 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울릴 수 있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다양성을 갖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특정 노조에 의해서 인천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수입니다. 저는 인천시 교육청이 방대한 교육감실을 보좌관 정치를 그만두고 직접 실무, 집행부와 협의하는 그런 진실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교육, 우리가 독일이나 유럽의 교육은 안 필요합니까? 왜 동아시아 시민교육입니까? 세계 시민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교권 중심 및 의무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과감한 교육과 복지가 결합되는 신교육복 시대를 열어서 전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 인사제도를 혁신해서 특정 노조에 의해서 교장들이 점유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정말 혁신적이고 변화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해서 뭉쳤고 앞으로 어떤 결과에든지 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만 우리 인천교육이 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마저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인천교육은 너무나 큰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배영 예정자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최계훈 예정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허운 후보께서 이제 시간을 더 자려고 할 때 제가 예정자라고 예정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다른 후보님한테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으로는 저희들이 경쟁자이죠.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협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고 또 그동안 어떻게 미래 세대를 만들까 같이 고민한 그런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같이 협력하고 또 미래 세대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는 O와 X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 세대가 반드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는 이념과 정치가 우선이 아닙니다. 정말 교육은 이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국제적인 어떤 선도자로서 또는 만들어갈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시민들이 묻습니다. 무슨 당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간 건 없습니다. 꼭 그걸 말해야 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인천당입니다. 그리고 미래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천을 위해서, 인천에 있는 교육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고요. 미래 세대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혁신 없이 인천 교육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픕니다. 혁신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걸 들으시는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 밝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계훈 예정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저는 따뜻하게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여러 예정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선거 관련이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단일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다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육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인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이 됐고요. 우리 인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예정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축약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거의 많이 기회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적인 축약에도 훈련이 되셨을 것이고, 뭐 훈련이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아마 좀 질의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토론회가 아니라 간담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사무총장이 계시거든요. 잠깐 좀 일어나시죠. 인천 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이신데 나가실 때 이분에게 질문서를 좀 작성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2차, 3차 간담회 할 적에 협의를 거쳐서 질문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선거의 달인도 와 계십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권진수 예정자님, 김덕희 예정자님, 이배영 예정자님, 최계운 예정자님, 허훈 예정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념사진 촬영이요. 사진 촬영도 유튜브로 생중계되나요? 네, 그러면 사진 촬영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찍으시고. 네, 네.